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요즘 스승의 날이 어떤 풍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재직했던 1997년,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그때 같이 저랑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벌써 40대 중반입니다. 이 세월의 흐름이란 늘 상대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실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그리고 계속 저하고 전화를 나누는 학생들이 한 5명 됩니다. 전체 경제학과에 한 160명 학생이 있었지만 남학생들이 군대 갔었고 여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4학년 학생이 한 7명 정도 있었던 그런 신생대학의 학생들이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얼굴 보고 또 이야기도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합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한 번은 돌이켜볼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날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제일 행복한 일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옛일을 생각하면서 추억을 생각하며 5월 17일 수요일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같이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국회 외통위 위원장이시죠. 중국 특사단으로 또 임명이 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심재건 의원 전화 연결해서 문재인 정부 특사 외교에 대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 되는 날입니다. 2부에서는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와 함께 5.18의 역사적 의미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3부와 4부에서 팩트 정면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검찰개혁 주제로 얘기 나눠볼 건데요. 김순환 검찰총장이 퇴임한 가운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이 나흘 뒤에 검찰 실세들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을 가졌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그죠? 수사 끝난 지 나흘 뒤에 돈봉투를 가졌다? 시사인 고재일 기자와 함께 또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와 함께 팩트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에 시동을 걸으셨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특사단이 해외에 파견되는 동안에 여러분이 전해주고 싶은 이분들에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부탁 또 여러분들의 바람을 특사단 가시는 의원분들 전화 연결이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특별대책위원장 또 맡고 계시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이번에는 중국 특사단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심재건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4강 외교, 미국과 일본 특사단의 출국이 시작됐는데요. 네. 특사단 파견 규모하고 어느 나라에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네, 미국 특사단과 네. 일본 특사단이 오늘 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중국 특사단이 출발하고요. 네. 아마 22일경에 러시아 특사단이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각 그 특사단들은 네. 미국 같으면 홍석현 특사 네. 와 이제 특사단. 네. 중국은 우리 이해찬 특사와 특사단, 네. 일본은 문희상 특사와 특사단, 네. 러시아는 송영길 의원과 특사단 그렇군요.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이런 4강 외교를 한다면서 특사단과 특사분들을 파견하셨었나요? 꼭 그렇게 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상황에 따라서 파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대적인 것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여쭤봤고요. 네. 특사단 파견 외교를 이번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신 배경이라 그럴까요?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선 무엇보다도 지난 6개월간 네. 국정이 공백 상태였습니다. 네. 참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까지 되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이 있었고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현안들이 쌓여왔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북핵 문제라든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 문제라든가 한일 위안부 협정에 따른 일본과의 마찰이라든가 네. 심지어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어떤 보호무역에 따른 여러 경제적 마찰 갈등까지 네. 경제적 마찰 가능성까지 대두됐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그 산적된 현안들을 새롭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예. 우선 그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런 상황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그런 안정된 바탕 위에서 새롭게 차분히 그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특사단이 구성된 것이 시의적절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들 기억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네.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아마 임기 초반기에 바로 네. 윤창중 대변인의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로 우리나라 외교는 완전히 뭐 성벽 무너지듯이 무너져서 네. 엄청난 우리 외교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될 것 같은데 출발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박병석 의원이 정상 포럼입니까? 중국 참여하는 가운데 예, 시진핑 주석과도 깜짝 면담했죠. 네.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현재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가 있어서인지 네. 전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 네. 예를 들자면은 롯데마트 그 홈페이지에 네. 그 롯데마트 다시 올려져 있다든가 이런 점 등이 이제 그 뭔가 개선된 징후로 보이죠. 예. 그러나 그 우리 특사단의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예단은 갖지 않고 예.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정중하게 그 우리가 갖는 여러 의견들을 전달하고 네네. 또 상대방의 우려가 있다면은 네. 잘 경청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청취자분들에게도 혹시 우리 심정훈 의원한테 뭐 부탁드릴 말씀 있으면 문자로 네. 부탁을 드려놨는데 올라오시면 네. 보내주시면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중국 가실 때 박병석 의원과 별도로 또 이해찬 네. 단장을 중심으로 한 특사단에서는 나름대로의 또 의미 또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시겠다 하셨는데 네. 주로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의 어떤 갈등 관계 여기서 우리나라의 입장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사드가 기본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네. 잘 그 중국 지도부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한국과 중국이 좋은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마련해 왔는데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애야겠다는 점도 이야기를 하고 네. 그 한중 간의 마찰은 두 나라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특히 동북아 평화 안정에 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이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네.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포함한 제재 조치 등에 네. 대해서 네. 즉각적으로 해제해 줄 것을 네.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마 시진핑 주석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제재한 바도 없고 민간이 네. 알아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할 부분은 아니지만 네. 분위기만큼은 뭐 긍정적인 내용으로 검토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예. 우리 대표단은 네.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네. 자, 홍석현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특사단이 또 출국했지 않습니까, 오늘? 네. 미국 특사단 쪽의 주요 의제는 뭐로 보십니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진 못합니다만은 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예. 역시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고 예. 또 소위 FTA 그렇죠. 재협상 문제가 있죠. 예. 또는 사드 배치 시 네. 비용 부담 문제, 네.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등의 여러 현안들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석현 단장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네. 사드 비용 문제나 이런 것을 미국 쪽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을 하는 가운데 네. 우리 쪽에서 국회 비준이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에 비용을 요구한다면 네. 이런 분명한 내용도 전달을 하고 오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특사단은 자신이
자기가 뭘 생각하느냐에 관계없이 그야말로 네. 대통령의 특사로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새 대통령의 뜻과 또 앞으로 새 정부가 갖고자 하는 네. 정책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전달을 하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상대방이 갖는 의견이 있다면은 네. 잘 경청하고 예. 돌아와서 우리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게 네.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따라서 미국 특사단의 경우에도 네. 그런 어떤 그 범죄에 준해서 활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6월달에 열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살짝 이야기를 나누시겠네요, 그죠? 당연히 나누리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미 6월 하순에 예.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합의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쩌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어떤 일정이라든가 주제에 대해서도 네. 의견을 나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을 저희가 심재건 특보 단장, 네. 특사단장 및 특사단 대표께 여쭤봤는데 네. 초창기 대통령 취임하시고 초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우리나라의 어떤 대외 외교 정책 기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네. 절대 누구한테 끌려가거나 요구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할 이야기는 하겠다. 이게 아마 우리 외교 정책의 기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대한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대외적인 문제들을 의논함에 있어서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원칙은 우리의 국익,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생각한다고 할 때 예. 상대방의 국익을 해치겠다라든가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혹시 네. 의구심을 갖는다든가 네. 또는 우려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을 하고 네. 그런 점이 없도록 예. 잘 보완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이따가 제가 일본 것도 한번 여쭤보겠지만, 네. 북한이 어쨌든 간에 미중 간의 외교 정책, 우리의 대외 정책의 가장 또 하나의 변수 아니겠습니까? 상수라고 해야 되겠죠. 네. 북한은 특사단은 아니겠지만, 북한과의 어떤 회담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의 이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서 유엔이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제재 조치들에도 궁극적으로 그런 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도 여러 형태의 다양한 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7522번님하고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에 관한 협상도 포함하실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협상이라기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국민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중국 쪽에다가. 네. 기회만 된다면, 기회만 된다라는 뜻이요. 이제, 여러 또 사드 문제라든가 그렇죠. 등등의 주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럴 여유만 된다면은 꼭 그 문제도 미세먼지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에게 생존 문제죠.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에도 큰 그 사회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최대한 그 양국이 협력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개선할 점이 있다면은 개선해 나가도록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짧게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일본 위안부 문제 부분은 언급을 안 하겠다고 일본 특사단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못 들은 겁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위안부 합의 문제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유엔 여성차별위원회라든가, 유엔 그 고문방지위원회 같은 유엔 기구들조차 나서서, 진실 규명도 잘 안 돼 있고, 그 배상이라든가 명예회복도 잘 안 되고 있다. 불충분한 협정이다. 따라서 시정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절 특사단이 어떠한 말씀을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천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새롭게
예. 다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이 0283번님 같은 다른 청취자분들도 미국과 관해서는 전시작전권 문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좀 관심사항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